책임감 있는 아버지? 양육비 얼마나 될까? 정우성. 문가비와 혼외자 갈등 왜? 배우 정우성, 51, 과 모델 문가비, 35,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정우성은 결혼은 하지 않는다며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만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으며 교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친자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하지만 결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전언이다. 문가비가 결혼을 원했으나 정우성은 양육만 책임진다는 입장이다. 문가비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출산 소식을 알렸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제는 한 아이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나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썼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고 또 그만큼 많은 질문을 받을 테지만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다. 새로운 세상을 선물한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지금처럼 이렇게 발맞추어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정우성은 배우 신현빈, 38과 열애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막을 내린 지니 TV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에서 호흡을 맞췄다.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양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정우성은 1월 말께 사랑한다고 말해줘 종방 인터뷰에서 연애 결혼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내 나이가 53이라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다. 당시 문가비는 임신 8개월 차였다. 문가비는 2017년 온스타일 매력TV로 데뷔했다. 게릿 뷰티볼 빨간 당신 정글의 법칙 등에서 이국적인 외모로 주목받았으나 4년간 활동을 중단했다. 정우성. 난민은 수용하자더니 자기 친아들은 의견 두고 네티즌들 반응도 분분. 배우 정우성, 51, 이 모델 문가비, 35가 몇 달 전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둘의 관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테나시아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과 문가비는 최근까지도 대면해 아이 양육 문제와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견 차이를 보였다. 문가비는 아이를 위해 결혼을 원했지만 정우성은 결혼은 안 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비가 최근 소셜미디어 SNS에 출산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도 이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문가비는 임신 소식을 정우성에게 알렸지만 양육비와 출산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정우성이 결혼을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일각에선 유니세프 등 기부 후원 단체를 통해 난민 구호를 외치던 정우성이 정작 자기 핏줄과 친자의 엄마에게는 전적인 책임이 아닌 경제적인 지원만을 약속한 건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우성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9년간 UN 난민기구 UNHCR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난민 차별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2018년 제주 예민 난민 사태 때도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등 국내외의 난민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던 인물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우성이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곤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힐난했다. 이어 요새는 20대 초반 애들도 안 그런다며 걔네도 책임질 거면 결혼하고 책임 안 질 거면서 책임진다는 말장난은 안 한다고 직격했다. 정 씨는 특히 정우성이 과거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드러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 땅에 난민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자기 아들도 안 들이려고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난민은 수용해도 되고 본인 아들은 수용 못한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던 정우성 어디 갔나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혼외자 등 까칠한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혼외자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결혼의 의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양육비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이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우선시라고 했다. 심리 전문가들 역시 결혼이 아이의 복지와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 심리학자는 부모의 결혼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정적이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 여부라며 결혼이라는 틀에 얽매이기보다 부모 모두가 아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중 사이에서도 정우성이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한다면 결혼 여부는 당사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혼인 신고를 거부하고 양육비 지원만을 제안한 정우성의 사례가 시대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하는 측면도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개념이 점점 흐려지면서 혼인 외 출산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 명, 1만 5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 고 최진실 똑 닮았네 최준의 환희. 불화설 지운 다정 투샷 남매 케미 어때요? 25일 최준희는 자신의 SNS에 오빠인 지플렛, 최환의 음원 발매 소식을 알리며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영상 속 최준희는 오빠 최환희와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남매 화보를 찍고 있는 모습. 최환희는 검정색 슈트를, 최준희는 하얀색 셔츠를 입고 서로 다른 반전 매력을 뽐냈다. 비교적 얌전한 최환희와 달리 깨발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최준혜.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에 최준희도 처음 보여드리는 남매 케미 어떤가요? 사진부터 보이는 성격 차이라면서 노래 들어보세요 낭만 죽입니다 라고 오빠를 응원했다. 앞서 최준희는 지난달 한 장의 사진으로 오빠 최환희와의 불화설을 종결시켰다. 그는 돛바랑 나랑 진짜 닮았어 둘 다 귀로 날아갈 것 같아. 코끼리 원숭이들. 이제야 올려봐요 뉴뉴 컬렉션 쇼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들 중에선 최환의 최준희의 남매샷이 이목을 잡아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귀마저 닮은 꼴 비주얼이 훈훈함을 자아낸다. 앞서 최환의 최준의 남매는 지난해 7월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최준희는 남자친구와 함께 오빠 최환희의 집에 방문했다가 질 때문에 집을 비우는 동안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최환희의 부탁을 받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던 외할머니 정모 씨와 말다툼을 한 끝에 정 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최준희는 정 씨가 자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빼돌렸고 사건 당일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환희는 정 씨가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성인이 된 뒤에는 모든 재산 내용을 오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준희는 정 씨가 욕설을 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분노했지만 정 씨 또한 경찰을 폭행한 적은 없으며 최준희의 남자친구가 남이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다며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최준희는 정 씨와 관련한 글을 모두 삭제하고 정 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정 씨의 마음이 풀린다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최환혜 또한 집안일로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환희는 래퍼 지플렛으로, 최준희는 인플루언서로 각각 활동 중이다. 4. 60억 평창동가 이상순. 고충토로 건덕위라 매일이 등산, 완벽한 하루, 종합. 25일 방송된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기하 완벽한 하루, 에서는 이상순과 청취자가 서로의 음악 취향을 공유하는 코너가 진행됐다. 이날 이상순은 거리가 단풍으로 인해 노랗고 빨간 색상들로 너무 예쁘다며 지금의 가을을 즐기라고 권했다. 이어 이상순은 이번 주에 눈 소식이 있던데 궁금하다. 제가 서울에 이사오고 처음 보는 눈이라 어떨지 기대하고 있다으며 눈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등산 언제 갔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이상순은 등산 전은 근 10년을 산중턱에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집이 언덕 위라 매일매일이 등산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밤 강아지들과 함께 등산을 한다. 다리가 튼튼해지고 있다. 오고 웃음을 터뜨렸다.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이 선곡으로 등장했고 청취자의 판이한 반응에 이상순이 난감을 표했다. 한 청취자는 코요태의 만남만 알다가 원곡을 들으니 완벽한 하루색이 입혀진 것 같이 느껴져 따뜻하다. 올 겨울은 핫팩 대신 완벽한 하루 들고 다녀야겠다. 고 재치 있는 문자를 보냈고 이상순은 이런 센스 있는 문자 많이 보내달라. 문자 수준을 높게 만들어주셨다. 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노래는 예전 나이트에서 폐장 시간에 나왔다는 문자를 받은 이상순은 문자 수준을 다시 평균으로 떨어뜨려 주셨다고 농담을 건넸다. 다음으로 한 청취자는 저희 부부는 성향이 완전 다르다. MBTI가 완전 반대이다. 아내는 잔영미의 2시에 데이트를 즐겨 듣는데 그때의 전 조금 혼란스럽다며 그래서 바로 상수님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한다. 그럼 와이프는 상수님 라디오 들으면서 가을날 실연당한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있다. 그렇게 다른 부부지만 벌써 8년째 같은 집에서 산다. 사랑한다고 급한 마무리를 지었다. 이에 이상순은 그럴 수 있다. 안영미 씨의 그런 에너지 넘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저처럼 차분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다른 면도 있어야지 재밌다. 인정해주며 살면 좋다고 조언했다.